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꼼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새해에는 거창하게 말고 딱 4개만 지켜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오늘은 성형이 아닌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성형도 좋지만 이너뷰티 같은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유전자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타고났고 어떻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어떻게 앞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10만 명당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위암이 1위에서 한 3, 4위로 떨어진 지는 좀 됐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률이 정말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인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그 10만 명당 발병률이 10배라고 해요. 물론 그 원인을 하나만 꼽을 수는 없겠지만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술, 담배, 헬리코박터균,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인, 그리고 아시아에서 거주하는 아시아인, 이렇게 세 그룹의 위암 발병률을 한번 살펴본 통계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이 1위, 아시아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이 2위,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3위, 이런 순서로 위암 발병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식습관만이 위암 발병의 이제 원인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아시아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보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이 위암 발병률이 더 높을까? 그 이유는 예전부터 채식 위주,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던 아시아인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와이로 이민 간 일본인들의 대장암 발병률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일본 이민자의 대장암 발병률은 현지 미국인보다도 더 높고 자녀인 이미 2세대의 발병률도 현지인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들보다 약 3.5배 높은 그런 발병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민을 시작한 지 불과 반세기 만에 암 발생 이 패턴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인의 고유 유전자와 이민 후 이제 식의 패턴 간의 엇박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해산물이나 된장국 위주의 발효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던 일본인이 이민 후 이제 스테이크나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두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수십만 수백 년 동안 이제 자라나고 태어났던 대륙에서 살아온 조상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를 해왔는데 이주를 하면서 갑자기 바뀐 환경, 식습관과 마주하다 보니 이런 생류병사의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 유전자는 아직 그대로인데 바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경 생활이 시작된 지 약 1만 년,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한 200년.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는 사망률 1위는 단연 감염성 질환이었어요. 국민학교 때 크리스마스 실, 결핵 때문에 항상 이제 사군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결핵이 아주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그 위상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감염성 질환이 점점점 감소하면서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성인병 질환,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점점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조금 지나친 일반화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인류는 옛날부터 식량이 부족하고 꾸준히 움직이고 걸으면서 몸을 쓰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풍족한 음식을 가지고 TV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시기보다 훨씬 길어왔거든요. 대대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적응해온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생활 습관만이 너무 빨리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예전에는 이제 해가 지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런 밤낮의 패턴이 분명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가로등 그리고 각종 밤에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것들, 우리가 옆에 끼고 사는 핸드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각성이랑 안정이 되는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의 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런 걸로 굉장히 좀 단편적인 자극, 영상조차 길지 않고 15분 내외의 쇼츠 같은 그런 짧은 영상들에 익숙해지면서 뭔가 그냥 고요히 생각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멍 때리는 거, 아니면 정말 그냥 정적으로 책을 읽는 거,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좀 잊어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 보이는데요. 사실 저만 해도 핸드폰 들고 있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언젠가부터는 가만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즐거움을 이제 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SNS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매체인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나마저도 좋은 것만 올리는데 내가 상황이 안 좋거나 내가 좀 힘이 들 때 SNS에 너무 탐닉을 하다 보면 남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까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 결혼하고 한 3, 4년 동안 임신을 했는데 노력을 안 될 때 그땐 이상하게 SNS에 보면 친구, 후배, 심지어 이 남사친의 와이프까지 몽땅 임신하고 나만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교가 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그때 아예 그냥 앱을 다 지워버리고 SNS 모든 걸 다 안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마음의 평화를 얻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부터도 별로 건강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그러면 이런 뭐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제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건강한 식습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스트레스 없는 삶,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이런 원론적인 방법들. 하지만 사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법 외에 꼼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지만 지키긴 참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실 저만 해도 지금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닭가슴살에 현미만 먹고 9시에 딱 자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닥터회자 구독자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거창하게 말고 딱 4개만 지켜보도록 해요. 저도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야채를 곁들여서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해요. 나물 반찬이든 샌드위치든 샐러드든 좋아요. 두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우리 낮에 꼭 햇빛을 보도록 노력합시다. 밤에 잠도 잘 오고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진짜 어렵지만 자기 전에 휴대폰 멀리 보기로 해요.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올해는 건강검진 하세요. 아무리 큰 병이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요즘에 다시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특정 질병에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올해는 꼭 건강검진 하시는 걸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타고난 유전자와 환경에 대해서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이너뷰티에 관한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